아까 우리 서정갑 회장님이 중동이 불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불이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요새 국정원과 관련된 기사가 한 일주일째 우리의 눈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약간의 논리적인 정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가정보기관은 개인정보기관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을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외국인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테러를 준비하는지, 폭탄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게 국가정보기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들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의 경우에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거의 다 그것을 양해하든지 그냥 덮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에 미국 CIA나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를 도청을 했습니다. 일선에는 청와대 건물 안에 도청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회의를 할 때는 그 창문에 도청 방지 장치를 딱 붙여가지고 들들들 하는 소리가 나도록 해놓고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사, 포워드 대사라는 사람이 사실상 도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언론이 왜 그런 도청을 했느냐고 미국 CIA 부장 보고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986년에 이스라엘이 핵 개발하는데 관계했던 기술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영국에 가서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다 까발렸어요. 그래서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과학자 이름이 반문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로마로 유인을 해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징역 한 18년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언론이 왜 외국에서 납치 활동을 했느냐고 모사드를 욕을 했겠습니까? 아니고 이런 식의 보도를 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암살 당했을 텐데 재판 받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기술자들을 많이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국을 위해서 특수무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디든 이집트 사람도 카나다 사람도 죽이는 것을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언론이 모사드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 무슨 침입 사건 이건 사실 국정원이 했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우리는 피해를 본 게 없다.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투숙객이 잘못 알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하자는 식으로 국정원장이 우리가 한 게 맞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거짓말을 한 게 돼가지고 이게 국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상사원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이런 것은 이만큼 했으면 돼. 그 다음에 덮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덮어야 된다. 자기 나라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알리면은 누가 창피하게 되느냐? 국정원이 창피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국가, 우리 언론, 정치판 또 이상하게 언론이 그러면은 사사건건 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죠. 2000년 6월에
임동원이가 국정원장을 할 때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 직원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수억 달러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불법 자금. 그게 다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럴 때는 어떤 언론도 어떤 정치인도 단 한마디 비판을 안 했습니다. 왜 국정원이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그뿐이 아닙니다. 노무현 시절에 국정원은 뭘 했느냐. 김형욱 납치 사건을 당시에 정보부가 프랑스에서 저지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폭로하는 조사 보고서를 냈어요. 지구상에서 이런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이런 국가정보기관을 믿고 누가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언론, 정치인 어느 누구도 그건 국가 이익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느냐? 지금 국정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최소한 헌법을 파괴하는 종북 세력은 제대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 이익에 자해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그런데 굴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국가정보원은 뭐냐?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는 전략본부입니다. 그게 국정원의 본부입니다. 국정원의 주적은 누구냐? 김정일 정권과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종북 세력입니다. 이 국가의 적을 상대로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 대회 명칭이 중동혁명 지지 겸 북한 동포 봉기 촉구 대회가 되었느냐? 왜 투니시아, 이라크, 리비아, 투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알제리아 등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를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시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자유를 요구하고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반미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슬람 전체주의, 이슬람 전제주의 이란 식으로 1979년에 이란 식으로 정권을 타도한 다음에 이란식의 전제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현장에서는 반미 구호, 반이스라엘 구호,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지를 해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슬람 운동은 왕정을 때려엎고 등장한 이 독재자들이 또 다른 왕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망쳤어요.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력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배고프다. 그리고 자유를 달라. 우리가 과거에 부르짖었던 민주화 구호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이 민주화되면은 테러의 위협이 줄어듭니다. 중동이 민주화가 되면은 전쟁의 위협이 줄어듭니다. 왜냐? 민주주의 국가는 테러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동이 안정되기 위해서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민주 정부를 갖게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것이 석유값도 안정시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 대충 친북한 정권이 많아요. 또 이 이슬람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향을 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선
중동 민주화 혁명을 지지를 해야 된다. 지지를 해야 된다. 아마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경만 했지니 그걸 명백하게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한나라당도 없었고 야당도 없었고 아마 이번이 이 모임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역사적인 모임이라고. 이슬람 사람이든 아랍 사람이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도 안 되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대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요사이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 족보를 보면은 이게 미친 개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개. 미친 개란 말을 공식적 용어에 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1976년 8월 달에 도끼 만행 직후에 있었던 연설에서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년 뒤에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테러를 지원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카다피를 응징을 하기 위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를 폭격을 해가지고 카다피 양장강, 양념강 하는 사람들 죽고 있어요. 그때 카다피를 지칭을 해가지고 중동의 미친 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동의 미친 개다. 그런데 요새 카다피가 하는 행동이 딱 미친놈이에요. 텔레비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자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하고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행동이라든지 몰골이라든지 보면은 이거 완전히 김정일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리비아에서 일어난 사태, 카다피가 하는 행동이 김정일이가 하는 행동을 미리 보여주는 막대기처럼 보여주곤 아주 이거 재밌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혁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장기 집권입니다. 장기 집권. 두 번째는 장기 집권 중에 더 앞질 세습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세습을. 무바라크도 그랬고 예멘의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카다피도 아들한테 세습을 지금 사실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가 이만저만한 부패가 아니에요. 부패. 카다피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리비아는 17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지대는 정말 살기 좋습니다. 거기 여행을 하면은 꼭 스위스에 온 것 같습니다. 사막지대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리비아 석유는 유황 성분이 적은 경지뷰라고 해가지고 오염이 적죠.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수입해 갑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는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사람들이. 왜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간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면은 자연히 사회가 활력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고 강군을 갖게 된다. 자유를 없애버리면 가난뱅이가 된다. 근데 누가 부자가 됐냐? 이 리비아 42년 해먹은 이 카다피의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들끼리 군대 사병 조직을 다 만들고 오늘 나오기 전에 뉴욕타임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머리아 캐리라는 이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어디에 초청해가지고 노래 4곡을 부르는데 $1,000,000 줬답니다. 노래 4곡 부르는데 $1,000,000. 이런 인간 집단이에요, 이게. 그러면 좀 얌전하게 있으면 봐줄 수도 있는데 요것들이 하는 게 또 김정일식으로 항공 테러를 합니다. 비행기 테러. 87년에 김현희를 시켜서 김현희, 김승일은 죽었지만 둘을 시켜서 칼 858기를 폭파한 게 87년 11월 29일
바로 그 1년 뒤에 1988년에 해남 비행기 런던에서 떠가지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터뜨려가지고 270명을 죽게 했어요. 요게 가다피가 진행한 겁니다. 가다피. 지금 워낙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하니까 항공 테러를 진행하는 놈은 정말 이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항공 테러를 진행한 국가 원수로서 항공 테러를 진행한 놈이 김정일하고 가다피인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투니시아도 그렇고 또 아랍은 젊은 사람들 인구가 많아요. 25살 이하가 50% 됩니다. 전체 인구에.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합니다. 왜냐? 독재하니까 개방하지 않으니까 적게 해먹으니까.